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철도 소위가 지난 석 달간 공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철도 현장에서는 철도 공사에 의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치밀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고와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물론이고 손배 가압류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강제 전보까지 각종의 그런 보복 조치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철도 공사 측이 그리고 정부가 행하고 있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과 국회 철도 소위의 빠른 재개와 성실한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갖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오셨습니다. 먼저 김명환 위원장으로부터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철도 노동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철도공사 직원 720명에 대해서 순환전보, 희망전보라는 명목의 대규모 전보 조치가 결정돼서 개인들에게 현재 통보되고 있습니다. 720명 전원은 아니지만 최소 그 중에서 100여 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보 대상자였음을 오늘 알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오늘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곳으로 전출 조치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소속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분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난 2, 3주간 공사 측에 전보 대상자가 됐다. 면담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2, 3주를 지내고 지난 주말을 보내야 했던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결국 마산 전기사업소에서 근무하시던 조성만 조합원께서 전보 조치와 관련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철도 현장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본인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설득이 안 되는 그러한 강제 전출로 인해서 업무에 대단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기관사, 정비사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상 열차가 운행과 정비에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한 개인의 죽음마저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강제 전출 조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교섭할 것을 누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 중간에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됐다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그것으로 또 노동조합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자 합의를 파기했다라며 사실상 전보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와 규모를 줄였다고 공사 측은 얘기하지만 이미 오늘의 전보 조치가 강제 전출 조치가 취해지는 전보 조치의 규모는 720명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번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씩 이렇게 또한 이런 규모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불안은 바로 철도 안전에 불안감을 더 조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업에서 자신이 원치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당장 알아야 되는 이러한 철도 직원들, 공사 직원들, 철도 노동자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없게 열차 안전운행에 집중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스트레스의 과정들은 모두가 다 온전히 또한 가족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이번에 고인 조상만 조합원의 부인께서 철도노동조합 대표부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강제 전출의 대상자가 되었다. 빠졌다. 하지만 다음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이,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마음이 아플 뿐더러 그것이 결국은 가장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 철도의 가족은 다시 무너지는 이런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철도공사는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또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강제로 공사 직원들 그리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전출시키는 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단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저희 철도노조는 바로 우리 철도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열차 안전과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강제 전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차를 세우는 파국이 돌아오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22일간의 사상 초유의 철도 파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당시에 파업을 멈췄던 것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고 더 이상 투쟁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포기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국회에서 여야가 철도 산업의 발전과 철도 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국회 철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파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막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여야와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철도 소위는 사실상의 공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을 듣는 수준에서만 철도 소위가 이루어졌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앞서 들으셨듯이 철도 현장에서는 해고와 징계, 손배 가압류, 그리고 강제 전출이라는 보복성 조치들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분의 노동자께서 극도의 우울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마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즉시 철도 소위가 철도공사의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위법적인 강제 전출을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채택하는 것을 비롯해서 남은 활동기한 한 달 내에 이 문제의 정상적인 해결을 위한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박기춘 의원님, 김무성 의원님, 국민들 앞에서 우리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이것이 정치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 대표들, 이 문제 해결에 책임감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철도 조합원들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위법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그런 강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몰라라 한다면 과연 무엇이 민생을 위한 정치이고 국회 철도소위가 어떻게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과 함께 여야 철도소위 간사를 만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여야 철도소위 간사들은 그 어떤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임시국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상임위도 개최될 것입니다. 국회 철도소위 활동기한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대로 성과 없이 국회 철도소위가 막을 내린다면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또다시 길거리로 나서야 되는, 또다시 불가피하게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도를 멈추고 파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회가, 여야가 과연 철도 노동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철도공사와 최연애 사장이 행하고 있는 강제전보 조치를 중단할 것을 철도소위가 결의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도 민영화의 중단과 그리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즉시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호소합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